안녕하십니까. 마구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신규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롯데캐슬 루에스트 이 생활력 숙박시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걸 분양을 하고 나서 당연히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수분양자들께서 여기에 거주를 못한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발표를 가지고 굉장히 원통해도 하고 걱정도 많고 정말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고민과 그리고 후회와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다른 어떤 유튜브라든가 신문에서는 이거 괜히 샀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신문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이제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곳이 건축 허가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외관상으로도 이제 건축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뭐 지금 중장비들은 아직 조금 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이것이 건축 허가가 난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있는가 하면 아주 또 약간 뭐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게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기대 섞인 이런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사실 오피스텔로 변환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저도 얘기 듣고 그랬었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 경제에서 이거에 대한 뭐 변환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신문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힘입어서 조금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 때문에 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항이 변해야지만이 오피스텔로 변환이 가능하고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잊혀졌던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조금 좀 많은 세대수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이것이 이제 얼마나 피가 또 붙을 수 있을런지 또는 전월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나올 수가 없겠죠. 이제 이것이 오피스텔로 전환이 된다라고 확정이 되면은 이때부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될 텐데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 살짝 한번 맛배기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롯데캐슬 루에스트, 자,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이 변환이 어려웠었는지를 한번 우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것이 건축적인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도시 계획상의, 이 지구 단위 계획상의 이 업무 시설 중에 오피스텔이 불허 용도였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거죠. 저거를 그냥 불허 용도를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도 포함해서 허용 용도로 바꾸면 그만인데 이걸 바꾸기가 너무 힘든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우리가 뭐 어떤 그 논밭이 있는데 이곳이 택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민간이 아무리 개인이 힘을 써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정부에서 이곳 택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하면 뭐 신도시 발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렇듯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아주 간단하게 바꾸면 되는데 이게 개개인 혹은 어떤 단체에서 바꾸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던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바뀐 예가 있어요. 마곡에서도 그 마곡 나루역 위쪽에 보면 택시 부지와 편익시설 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2023년 9월 14일 토지 이용 계획도 상에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이 어떤 그 공동주택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이곳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 하나 함으로써 시작된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이것이 그래서 택시와 편익시설에서 공동주택 부지로 바뀌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딱 한 1년 정도 전쯤이었죠. 이거 역시도 사실 어떤 택시 부지로 편익시설 부지로 있었던 것이 개인이 이것을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전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것만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걸 바꾸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그냥 바뀐 거예요. 아주 뭐 간단하게 바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2024년 7월 24일 날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를 했는데 보류를 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보류를 했냐라고 하면은요, 이것이 이 바꿈으로써 이 개발자들의, 그러니까 이 롯데의 어떤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어느 정도의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존의 물밑 작업에서 충족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제 그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류가 된 것을 다시 심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무 시설 중 불허 용도였던 것을 이제 가능하게 바뀌면서 택시 부지와 편익 시설 부지였던 것을 공동주택으로 바꿨듯이 업무 시설 중에 오피스텔 제외 사항을 업무 시설 중에 오피스텔 포함으로 바꾸면은 그냥 깔끔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도시 계획, 즉 지구 단위 계획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필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다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마곡 나루역에 보면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 나루역, 라마다 앙코르, 서울 마곡이라는 이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호텔이었습니다. 똑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이었는데 이것이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LH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이렇게 오피스텔로 변환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게 사실 바닥난방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오피스텔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롯데캐슬 루에스트 생활형 숙박시설이 토지계획 이용계획사항에 오피스텔 용도로 변환이 되는 것조차도 사실상은 아파트로도 변경이 되는데 오피스텔 불허 용도에서 오피스텔 정도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용도로 가능한 이런 토지가 되었을 때 이러한 라마다 앙코르 서울 마곡처럼 변경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마곡의 사례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변경될 때 벌써 인지를 했었던 사항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어떤 서울시 차원의 변경 허가가 가능해야지만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제 불허 방침을 약간 좀 선회하는 그러한 내용이 발표가 됐었고요. 또 한국경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기대에 찬 그러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이 오피스텔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마곡 전체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가 수분양주자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게 생활형 숙박시설로 계속 유지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롯데의 이런 자금 사정이라든가 또 입주가 안 됐을 때의 어떤 상가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같이 걱정을 했었던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고요. 저희 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전월세를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다 이제 건축 허가가 날쯤 정도 됐기 때문에 건축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876실 결코 적은 호실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건 아니면 뭐 전매건 이제 월세건 전세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 이렇게 49제곱미터
부터 시작해서 111제곱미터까지 여러 가지 호실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호실들이 49A 타입, 74 타입, 그리고 88A, 그리고 88B가 가장 많은 그러한 세대수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4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7실이었는데 분양가가 8억 500에서 9억 6,200이었어요. 이것도 확 튀어있는 호실이 있고 낮은 층에 또 이게 좀 막혀있는 그런 호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선별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은 인근에 요런 정도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타닉 프루지오시티 H타입 같은 것들이 가장 비슷한 그런 물론 투룸이긴 하지만 비슷한 뭐 거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가 전세가 4억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1.5룸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뭐 4억 5천에서 뭐 5억까지도 한번 우리가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22.6평이거든요. 뭐 30평대 초반 아파트랑 비슷한 상황이고 분양가가 12억 4,500에서 15억 900까지 이제 있었는데 물론 이거 뷰에 따라서 뭐 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금액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가 되면 주변에서는 뭐 한 6억에서 7억 정도 지금 아파트가 전세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높여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프리미엄이야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이제 뭐 마이너스 피는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무피도 이제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플러스 피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주변의 아파트에 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러한 이제 전세가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8A와 88B가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14억 5,600에서 16억 1천 그리고 14억 4,400에서 17억 1,800까지인데 이게 이제 매매 가격은 요런 정도 35평형 7단지와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금액이 된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한 8억 정도, 한 7, 8억 정도의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랬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제 금액들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상상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오피스텔 전환이 100%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된 후에 어떤 결정이 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디테일한 금액을 한번 토대로 해서 산정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아직까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봄으로써 이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확실해지면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정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좀 더 조금 더 이제 발을 조금 더 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